그 망원동 혹시 처음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망원동은 이제 그 홍대 상권의 흔히 얘기하는 스피로버 넘쳐나는 현상에서 이제 끝자락에 있다라는 네네.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실명 얘기는 모르겠어요. 어쩌다 가게 그 회사 약간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하는 그런 곳이죠. 네. 연남동에 있는 어쩌다 가게 보고 나서 망원동이 네, 생겼다라는 얘기 맞아요. 듣고 망원동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갔었죠. 홍반장님은 망원동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망원동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작가 활동하고 하니까 또 출판사들이 이렇게 책이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그래서 출판사 뭐 방문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요즘엔 출판사에서도 그 건물 하나를 이제 아예 사용을 하면서 뭐 아래를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모임도 하고 어떤 북토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그 지금 있어서 말씀하신 게 서교동에 있는 거기 그런 쪽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그 건물 뭐죠? 이 출판사가 그 출판사가 거기 있나요? 아니 거긴 아닌데 그 동네가 주로 출판사들이 맞아요. 들어가 네, 있고 맞아요. 편집 디자인 이런 쪽 네, 맞죠? 그래서 그냥 딱 망원동 서구역이 딱 나눠다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을 약간 그렇게 저는 이미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난지도라고 알죠. 아시죠? 예. 서울 미디어 시티가 되죠. 네네, 난지도가 망원동 옆에 그러니까 그렇죠. 상암동 그쪽에 이제 지금은 하늘공원도 있고 거기가 난지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지도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거의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쓰레기 산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냄새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살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한강이 되게 침수가 잘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습 침수 지역으로 돼 있던 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물이 차오르고 평소에는 계속 냄새가 나는 동네다 보니까 사실 진짜 안 좋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망원동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그런 요소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서울의 지가가 다른 동네가 계속 오를 때 그 요소들 때문에 지가가 눌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게 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은 이제 미용실을 잘 안 가는데 그 전에 이제 망원동에서 이제 미용실 자주 갔을 때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어머님이 50년 사셨고 본인은 40년, 그러니까 40년 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워낙 지가가 낮아서 살기 좋았던 동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망원동이 갖고 있는 그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 색깔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조건. 그런 동네가 갑자기 왜 뜬 거예요?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홍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뜨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한번 네. 그 김사장님 때문에 그 동네를 쭉 걸었었어요. 그렇죠. 저희 한번 네. 근데 사실 거기도 약간 레트로 느낌이 훨씬 되게 많이 나요. 네. 레트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중간 중간에 이게 섞여 이렇게 단짠 같은 느낌? 단짠. 이 느낌이 그 동네에 새거 옛날 있더라고요. 새거 옛날.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네라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았고 그리고 주변 주거 지역이 아직 고층이 별로 없어요. 고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독주택가를 그냥 좀 조용히 내가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있어서 동네 분위기가 좀 있다. 네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 전편에서 성수동을 짚었지만 성수동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느낌, 공장지대 느낌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오래된 거주 지역에 관련된 느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을 얘기해보자면 제 분석은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홍대 상권이 커져서 네. 홍대 상권에 자본이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네. 대한 상권으로 찾은 곳 중에 하나가 망원동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약간 프린지 네네.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끝이에요. 네. 처음에는 뭐 이제 뭐 연남동, 네. 상수동 네네. 이쪽을 가다가 이제 네. 거의 끝까지 간 게 이제 망원동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 망원동과 과연 홍대 상권이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네. 흐릿해지긴 한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모 상권의 존재로 인해서 핫플레이스가 됐다라는 거 하나와 더불어서 6호선이죠. 지하철 6호선이 뚫리면서 네. 접근성이 좋아졌다. 네네. 라는 정도의 여건을 가지고 네네. 핫플레이스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거를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홍대상가 마포의 홍대상권은 결국에 이제 20대의 상권이잖아요. 어쨌든 신촌에 있는 연대, 이대,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홍대 이렇게 4개 대학이 있고 젊은 층들이 그리고 홍대나 이대, 신촌 이런 쪽에
어쨌든 국내에 약간 가장 핫하다고 하는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상권에서 이제 계속 성장해 오다가 신촌 상권이 소위 말하면 거의 1세대 젠트리피케이션 느낌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홍대 쪽으로 넘어왔고 거기서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외연을 확장하다가 사실 급격하게 그 홍대 중심으로 이제 중국 관광 상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본력이 꽂아낸 거죠. 그러면서 그 강한 힘이 밖으로 확 밀어내면서 연남동이나 이제 망원동까지 이제 여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인 아티스트들이 거주하면서 자기 생활을 위한 어떤 작업실 같은 용도로 계속 그 거주 지역을 찾다 보니까 망원동까지 간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어떤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게들을 만들거나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빈티지 소품을 팔거나 카페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작되긴 했어요. 이게 지금 이해해 보면 망원동 상권의 특징 아까 홍 반장이 단짠 얘기를 했지만 보면 사실은 거의 홍대 상권의 초기 버전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대 상권이 지금처럼 자본이 유입되기 전 중국이라는 관광객이 또 들어오기 훨씬 전 네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쯤? 이제 홍대 상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홍대를 비롯한 그 주변 서교 지역이 서교 택지개발 사업으로 어떤 지어진 맥락이 갖고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네네. 다 처음에는 단독주택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독주택들이 연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네. 이제 상권이 이제 고도가 됐는데 네. 처음에 이제 단독 상권이 있을 때만 해도 연남동 망원동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주택가 가운데 지하나 이런 데에 상권이 조그만 것들이 형성되는 게 거의 초기 버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를 하던 분들이 결국은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모습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망원동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망원동에 가면 이제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홍대의 첫 상권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중국인 얘기도 했는데 사실 홍대 상권에서 중국인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연남동인데 그 이유가 공항철도가 꽂히면서 네, 맞아요. 그랬죠. 근데 네. 이제 망원동은 그쪽으로 꽂힌 게 아니니까. 경의선 수필도 그렇죠. 예. 네. 그쪽에 다 막 홍대나 중국인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네. 숙박시설들이 확 늘어나는 곳이 네, 맞습니다. 그쪽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에서도 사실은 망원동은 비껴나 있죠. 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상권이 네.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이게 홍대 상권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 성수동 관련된 것도 얘기했지만, 이 상권, 그러니까 이 동네의 어떤 그 힙함이 저는 좀 망원동은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좀 갖고 있지 않겠나. 망원동에도 성수동처럼 네. 이제 서울시에서는 꼭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네. 그 조직을 지키려는 뭔가 제도적인 게 있나요? 제도적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희망지 사업에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희망지를 할 때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제 뭐 주거 노후도나 이런 등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는 저도 그때 참여를 했지만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희망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지역 선정으로 가는데 그 단계를 넘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거주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 망원시장이 갖고 있는 또 그런 구심점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산동도 또 그 6호선 라인 건너편으로 형성돼 있는데 성산동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홍산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가 강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교류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망원동의 이슈는 결국은 그 오랫동안 거주지를 유지해온 사람들의 정착 욕구와 계속 들어오는 자본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재개발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한강변에 재개발된 아파트들과 네. 이변의 아파트 그 주택가의 단가 차이가 벌어질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재정착률을 원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자식들이 또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 것들도 이게 재개발 메커니즘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 망원동이 재개발 됐으면 좋겠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의 우려는 그겁니다. 네. 즉 다른 지역과는 핫플레이스와는 다르게 망원동에서의 이슈는 결국 네. 이제 우리가 격리단길에서 어떤 사람들이 재정착이나 어떤 거주의 욕구를 느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성수동도 그렇고. 네. 반면에 망원동은 그 삶의 장소로서의 어떤 그것과 네.
이게 자본이 들어오면서 삶의 장소를 바꾸겠다라는 어차피 같은 삶의 장소지만 네. 그거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렇다고 만약에 그래서 망원동이 한강변이 아닌 뒤쪽까지 전부 다 재개발이 일어날 경우엔 네네. 이제 거기는 다른 서울에 있는 많은 아파트처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어딘가로 네. 동질화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 지금 요거 자르고 4부로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